외부학원의 그 대표 겸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현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간단한 프로필이고요. 제가 입시 컨설팅을 진행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 때문에 한 10여 년, 10년 정도 넘었죠. 그때부터 대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정시를 더 많이 했어요. 수시 컨설팅은요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만약 학원을 하지 않으면 저는 수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노고가 많아요, 진짜. 정시는 나온 점수를 가지고 저의 노하우를 가지고 진학사를 돌려서 하면 돼요. 1년에 12월만 하면 되겠죠. 수시는 1년 내내 해야 되잖아요. 너무 깜깜한 거야. 근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니까 학원에 가리키는 거는 아까 보셨던 두 분의 원장님들을 제가 모셔왔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지역 학원 중에 이런 원장님들이 직접 수업을 해? 저는 없다고 봐요. 방영코, 대치, 송파, 강남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생두부 컨설팅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입시 이해하기를 조금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시가요 2028부터는 엄청 바뀌었어요. 기존 입시하고는 완전 다른 입시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입시를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고2가 되는 아이들부터입니다. 제일 큰 거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 별 차이 없어요. 이수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감이 조금 많아졌다는 정도. 실질적으로 고교 학점제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이 5등급 근데 뭐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수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때 정시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원래 6, 7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시가 훨씬 많았어요. 학종이 훨씬 많고 외고 특목고를 싹쓸이하던 시절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근데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고로 인해서 공평성이 문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정시가 급격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늘려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간 되게 유지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수시가 80% 이상이에요. 근데 인서울의 주요 대학은 정시가 되게 비중이 높죠. 근데 28년부터는 그 정시 비중을 줄이고 수시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입시에서 매우 챙길 게 많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표를 보시면 현재 9등급이 내신 5등급으로 바뀌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봐요. 자, 1, 2등급이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사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한 친구들도 많아요. 여전히 자사특목고는요 경쟁이 심해요. 자, 4%면 반에서 1명이잖아요. 그쵸? 2명 아니면 3명이겠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사특목고를 가는 친구들이 여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고가 앞으로 입시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속했던 애들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4등급 여기 속했던 아이들은 사실은 수도권도 갈 수가 없어요. 내신으로. 3등급을 걸치면 수도권도 할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지방대죠. 아주 먼 지방대가 아닌 지방대를 갔어요. 근데 바뀐 입시에서는요, 요 애들도 34% 안에 들어가니까 2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2등급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등급에 들려갈 실력이 되는 아이와 1등급은 안 되는 아이를 구분해야 돼요. 1등급이 될 아이는 어떻게든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1등급을 못해도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오는 순간 피곤해. 공부를 아주 못하는,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는요, 어떻게든 3등급 안에는 걸쳐야 돼요. 왜? 34.1%나 66%나 학교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해. 그럼 무조건 어떻게든 여기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과목을 2등급을 찍어요. 그러면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죠? 앞자리가 2점 몇이죠? 그러면 지방을 가긴 갑니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방대에 과를 잘 살려서 조금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그래도
중간보다는 좀 나은데 1등급까지는 쉽지 않아. 제일 많겠죠. 무조건 여기는 찍어야 돼요. 34%. 25명 기준이면 반에서 8등이나 9등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두 과목을 1등급을 찍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자리가 1이 되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까지는 수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여기 있던 애들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수도권이 안 돼요. 충청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수도권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이유는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주요대가요, 정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8년부터 서울대가 정시를 40에서 30으로 줄였어요. 30%밖에 안 돼요, 정시가. 다른 대학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정시를. 그리고 그만큼 뭐가 중요해지고 있죠? 내신. 수시가 늘었으니까. 수시에서는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종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최근 몇 년은 교차 지원 얘기 나왔죠. 문과의 상경대를 가면요, 거의 다 이과 애들이에요. 포항대 같은 경우는 거의 98%예요. 왜? 수학 비중을 50을 줘버리니까. 딴 과목 못했어도 커버가 된 거예요. 근데 걔네들 다 후회해요. 다 반수해요. 왜? 시험이 안 되거든. 저희 아들이 공대를 처음에 가라고 할 때 예체능 하던 애들이잖아요. 아빠, 내가 왜 무슨 공대? 제가 제 친구 아들을 컨설팅을 해서 연대 경영을 보냈어요. 1살 차이거든요. 친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형을 만나고 와서 공대 간다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대 경영을 간 애들의 70%는 회계사 공부하고요. 70%가 로스쿨, 30%가 회계사 공부를 합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로스쿨 요즘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사 공부도 장난 아닌 시험이에요. 근데 합격 이후의 삶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공부를 또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공대 간 거예요. 어떤 허들을 한 번 넘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을 한 명 이제 찾는데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경력이 없어. 30대 후반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서울대 경영학과였어요. 회계사에 안 돼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도 회계사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또 다른 시험인데. 그래서 교차 지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막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 입시에 제일 큰 거 뭐였죠? 사탐넘 들어보셨죠? 뭐냐면 공대를 가도 사탐을 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과학이 없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네들이 사탐을 엄청 한 거예요. 과학 대신에 수능에서. 이거는요, 수시로 갈 땐 좋죠. 왜냐면 최저 맞추기 좀 유리하니까. 근데 정시를 지원할 때는 불리해요. 왜? 가산점을 못 받아요. 근데 생각할 필요 없는 게요, 2028부터는 없어요. 사탐은 안 돼요. 과학도 하고 사회도 다 해야 돼요. 수능에서. 그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능에서 가장 큰 차이는요, 통합 수능이에요.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내신 1.0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몇 명 될까요? 진짜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부산교육청에서 작년에 1학기를 마치고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부산교육청이니까 뭐 특목고는 별로 없겠죠. 일반고 위주겠죠. 전과목 1등급이 1학기 때 2%였어요. 2%. 근데 2학기를 마치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1.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겠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최종 예측은 0.3에서 0.6이 될 것 같아요. 0.4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통 입시를 하는 애가 한 40만 명이라고 치면 몇 명이죠? 0.5명? 2,000명이요. 그쵸? 5대 정원도 안 돼요. 즉 1.0을 다 맞는 애들은요, 의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조사한 샘플의 예고 며칠 전에 나온 자료예요.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이 쉬우니까 다 1.0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이과보다 훨씬 적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60%가 이과고요, 40%가 문과예요. 여기는 문과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문과 세대고. 옛날에는요, 문과가 지원자도 많지만 티오도 많았어요. 지금은요, 이과가 훨씬 티오가 많아요. 지원자는 비슷하거나 아직도 문과가 더 많은데.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경쟁률이 좋죠? 딱 나왔잖아요. 근데 왜 문과를 갔느냐? 딱 두 개잖아요. 수학하기 싫어서, 수학을 못해서, 또는 활짝의 과학, 그쵸? 통합 수능은 뭐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미적분이 수능에서 없어요. 그럼 굳이 왜 미리 문과를 가겠다고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미리 문과라는 얘기는 나 수학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학 공부만 하면 문과를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 나 문과가 맞아. 그럼 그때 문과 가도 돼요.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내가 문과로 가면 최상위권이 돼. 뭐 서울대를 갈 수 있다든가.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는 저는 굳이 차라리 학교를 낮춰서 과 좋은 데 가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의 입시 컨텐츠는 이렇게 안 해요. 학교 조금 더 좋은 데 보내야 생생낼 수 있거든요. 아니요. 졸업할 때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느껴요. 서울대를 갔는데 취업이 안 되는 애하고요. 그거보다 낮은 데를 가지만 좋은 회사를 취업한 애는요. 자존감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럼 좋은 학교를 갔는데 매수 해갖고 나이가 많은 애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취업을 안 해요. 눈높이 높으니까 취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못 가죠. 중견기업도 못 가겠어. 그럼 어떤 경쟁을 하느냐? 공무원 시험, 동사 이것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요즘 워낙 조금 뽑아요. 저하고 달리 지금은 공기업이 너무 조금 뽑아요. 애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조교 중에 고대 공공인재학부 나온 애 있거든요. 걔 29살 때 공무원 시험 봐서 붙었어요. 그 합격하고 저희 조교를 좀 했어요. 몇 달. 제가 물어봤죠. 몇 급이야? 9급 봤어요. 공공인재학부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 보는 학부예요. 정확하게. 9급이 9급. 7급도 아니고 고대. 근데 자기는 그래도 다행이래요. 아직 공부하는 애들도 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간단히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말할게요. 기존에는 국어가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화작과 언매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냥 다 해야 돼. 수학이 기존에는 문과는 확통을 하고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를 했죠. 근데 앞으로는 수능에서 미적 기하가 없어. 그냥 없어. 확통만 하면 돼. 저기 나오는 미적 원은 뭐냐면 문과 수학에 들어가서 미적 조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미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확통만 하면 돼. 수능에서는. 그러면 굳이 내가 자사특목고를 가지 않은 이상은 미적 기하를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아주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한국사는 똑같아요. 절대평가고. 근데 영어가 최근에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계속. 올해는 3%이기 때문에 수학, 국어보다도 1등급이 더 적게 나왔죠. 목이 날라갔죠. 평가원장이 앞으로 몇 년은 그럴 일은 없다. 영어로 수시치를 맞춰야 된다. 자,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사회랑 과학이 그전에는 문과 애들은 고2 때 배우는 과목 중에 2개. 이과 애들은 과학 2개만 선택했으면 돼요. 17개 중에 2개를 본 거예요. 근데 2028부터는 그런 게 없죠. 통합사회, 통합과학단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게 수능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면 내가 문과를 가도 과학을 해야 되고 이과를 가도 사회를 해야 돼요. 수능에서. 그러면 굳이 문이과를 왜 미리 정하냐 이거죠. 수능에서 어차피 다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이 없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미리 문과로 가른다고 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적에 대한 부담이 줄었잖아요. 어쨌건 수능에서 안 다루는데 일반고에서 미적을 어마어마하게 다루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특목고 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미리 수학 때문에 겁먹고 문과로 절대 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요건 아신 분은 아는데 등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한 과목을 예를 5과목 있다고 쳐요. 한 과목을 2등급 맞으면 1.2예요. 1.4, 1.6 이런 식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참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등으로 전교 1등으로 3과목 1등급을 찍고 턱걸이로 2과목을 2등급을 찍으면 얘는 1.2에 1.4에 1.4. 그쵸? 턱걸이로 1등급을 4개 찍고 요걸로 1개 찍으면 얘는 1.2예요. 룰만 이해되셨죠? 정시는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시는
이걸 다 합쳐서 100분위가 높은 게 점수가 좋은 거고요. 수시는 여기 턱걸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턱걸이 할 정도의 공부량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못하는 과목이야. 그러면 여기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이 정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과목이야. 그러면 이 정도 할 수 있게 공부하고 못하는 과목을 조금 더 올린다든가 이런 전략적인 게 굉장히 필요해요. 결국 생기부에는 이런 게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고려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울대 뺐어요. 그냥 서울대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고려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어요. 수시에는. 뭐가 있느냐? 학교장 추천. 보통 말하면 교과입니다. 교과. 그리고 요건 학종. 고려대는 12명까지 추천서를 받아요.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교과는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재수생은 안 돼요. 상위권 대학은 교과는 현역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대도 안 됩니다. 교과 전형은. 전교 3등까지만. 자, 일반고에 서울대를 갈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겠죠? 전교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냥. 고려대는 12등 안에 들면 교과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명을 학교별로 과를 나눠주겠죠. 자, 보시면 교과는 다 일반고죠. 교과는 거의 다 일반고예요. 일반고만 알아. 자, 학종은 뭐냐? 생기부 보는 전형. 요거는 일반고도 있지만 자사 특목고가 굉장히 많죠. 학교의 비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성한까지는 학종에서는 일반고를 많이 뽑지 않아요. 서성한까지는 교과로 가는 게 훨씬 많이 뽑고요. 물론 되긴 돼요. 근데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단 중앙대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중앙대부터는 학종의 일반고 비중이 보통 7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을 못했을 경우에는 학종이 오히려 더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뭐 한 중하위권 대학은 또 학종이 없어요. 그냥 교과를 뽑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공부를 최상위권 바로 밑에부터 그 중하위권까지 아이들이 사실 학종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생기부는 뭔가 한번 중학교 생기부를 일단 한번 떼보세요. 다. 제가 다음에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중학교 생기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뭐라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표현했는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글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생기부는 글로 적혀진 거를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내가 이런 생기부를 가졌다는 얘기는 고등학교에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좋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생기부를 띄어서 한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컨설팅의 기본이고요. 자, 학종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업 역량, 내신입니다. 두 번째, 진로. 어느 과를 갈 건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여기는 뭐 비교과 활동을 주로 한다고 보면 돼요. 저희 학원의 장점은 학원이 이렇게 생기부 관리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양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부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건 뭐냐면요. 저희가 나이스랑 연동해서 내신을 다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어떤 내신은 국영사는 2.08이고요. 얘는 국과만 하면 1.44죠. 이게 뭐냐면 학교에 따라서 전과목을 다 보는 학교가 있고요. 주요 과목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전과목을 다 봐요. 근데 전과목을 다 본다 하더라도 공대야. 그러면 어떤 걸 더 많이 볼까? 과학이나 수학을 좀 더 많이 보겠죠. 비중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에 따라서 2.08에서 1.44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게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정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자, 서울대 수시는 뭐 수시예요 그냥. 근데 정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역균형 전형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의 일반고 있죠. 일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다 타는데 차이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정시는 수능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교과 역량 평가가 뭐죠? 내신이잖아요. 내신을 40% 보겠다는 얘기예요. 서울대는. 서울대는 앞으로 내신이 나쁘면 못 가요. 정시로도. 수능으로만 수능의 60%고 물론 40%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올 4월에 나오겠죠. 근데 어쨌건 서울대는 성적이 나쁘면 못 갑니다. 그냥 정시로도. 지금은 전교 꼴등도 수능만 잘 보면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정시로 가려고 내신을 포기하면 대학 못 갑니다. 앞으로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2028부터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가면 다른 학교도 따라가겠죠.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는 정시도 내신을 보겠다. 근데 내가 교과 역량이라고 했는데 내신이라고 하지 않았죠. 교과 역량. 내신을 많이 보겠지만 생기부에 다른 것도 조금 볼게 이 얘기예요. 순수하게 점수만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학종도 조금 감안할게 이 뜻이에요. 조금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요. 고려대 학종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고대는 정시를 어떻게 보냐면요. 고대는 일부는 한 1000명 정도는 순수 정시를 아직 남겨놨어요. 근데 600명 정도는 내신을 보는 얘네는 학생부의 교과 딱 교과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내신을 보는 전형을 600명 정도를 한 거죠. 그러면 어쨌건 서울대는 내신이 없으면 정시도 못 가고요. 고대도 600명은 날라갔죠. 연대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줄겠죠. 그럼 내신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전교 1등이라 하더라도 고대를 가려면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8합은 돼야 돼요. 의대 빼고. 자, 국수 영탐 4개 중에 8합.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를 수능에서 찍지 않으면 전교 1등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를. 이게 수능 최저예요. 일반고는 3합 7이에요. 일반고는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학종으로 가겠어. 그러면 생기부가 아무 좋고 내신이 아무 좋아도 4합 8을 못 찍으면 못 가요. 근데 왜 4합 8을 못 찍을까? 못 찍어요. 현역 애들은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보려고. 자, 건대를 가려면 최근 한 5년의 평균이에요. 여기 보시면 모든 대학은 1등부터 꼴찌에 1등부터 100등까지 최종 입학자의 70등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70등. 그럼 건대가 주요과가 다 1점 후반이죠. 좀 문 닫고 들어가도 2점 정도 되겠죠. 내신 현재 9등급이니까. 그럼 건대를 가려면요, 반에서 1등이 나야 돼요. 1등급 컷은 4%잖아요. 생각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건대 수시로 1등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자, 근데 자, 고대도 하나 보여드려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건대랑. 그렇죠?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수시 최저. 둔촌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조금 약하잖아요. 반에서 1등이 보통 건대 갑니다. 왜? 이유는 수시 최저가 없는 제일 좋은 학교가 건대인 거예요. 건대는 수시 최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걔가 수치를 못 맞춰하고 딴 데가 떨어진 거죠. 수시 최저를 맞췄으면 고대를 갔겠죠. 정시는 안 보겠습니다. 자, 정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탐구가 생각보다 낮아요. 고대도. 건대는 더 낮죠. 생각보다 탐구가 낮아요, 애들이. 왜? N수생 때문에 탐구를 못 맞춰요. N수생이 워낙 잘하는 거예요, 탐구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저는 사실은 정시를 추천하지 않아요, 현역 애들은. 일단은 머리에서 지워야 돼. 난 수시로 간다. 근데 입시가 28년부터 바뀌잖아요. 그렇죠? N수생이 한 번 있을 때죠. N수의 장점은 뭐죠? 한 걸 또 한 거잖아요. 그 장점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심지어 통사 통과는 얘네들은 한 적이 없잖아요. 연수하면서 미적도 안 하잖아요. 이과 애들은 확통을 다시 해야 돼요. 매우 불리하죠. 그래서 지금 고3 애들이 입시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엔드생들이 하향으로 마지막으로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2 애들부터는 엔드생이 매우 줄어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실험실에 생쥐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고1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2는 조금 공부 안 하는 학년이야 이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수시를 생각했지만 정시 카드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체절 맞추려고 준비를 했는데 상위권 대학은요 고대 목표면은 4과목을 해야 되니까 수능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밑에 학교 준비하면 3과목을 하겠죠. 그냥 수시 맞춰 준비하면 돼요. 체절 맞추려고. 그리고 정시를 봤어. 잘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살릴 수 있으니까 5장이 아니라 9장이 가능한 유일한 학년입니다. 지금 고1이. 요 다음부터는 3도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딱 정확하게 2025년 2026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25년 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고대와 건대 상향치와 그래도 건대 가겠지. 고3 되면 막 생각이 바뀌시겠지만 그래도 건대 가겠지 합니다. 처음에는 자 교과와 학종에 제가 비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과와 학종의 비교를. 무슨 얘기냐면 자 고대를요 교과로 가려면요 주요과는 공대는 다 70% 컷이 1점대 중반에선 못 가죠. 그쵸? 1.3, 1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닫고 들어가도 1.4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경영이나 국문, 문과는 조금 더 학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학종으로 가야 돼 볼게요. 학종으로 가면 70% 컷이 생각보다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이유가 있죠. 특목자 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를 볼 때는 학종 일반고는 요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70% 컷은 매우 위험해요. 절반 정도를 자사고에서 뽑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야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0.5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학종으로 내가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내신이 1.8인데 교과 1.3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0.5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교과로 가야 되니까 0.5의 차이를 더 내신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0.5가. 물론 5등급으로 바뀌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또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자, 건대를 한번 가볼게요. 건대도 마찬가지로 공대가 더 높아요. 건대 공대는 지금 경희대 공대랑 비슷합니다. 경희대 공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문과는 경희대가 더 높고요. 공대는 건대가 더 인기가 많고요. 이대 붙고 좀 건대 가는 추세예요. 자, 70% 컷이 이 정도죠. 80, 90을 쓰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70% 컷을 보고 써요. 근데 마찬가지로 문과는 이렇고요. 자, 학종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건대는요. 중앙대부터는 일반고 비중이 70%가 넘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돼요. 그러면 70% 컷으로 가도 되죠. 왜? 이 밑에 애들은 특목 자사고니까. 그럼 내가 건대를 가려면 2.15 정도면은 학종으로 교과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0.5죠. 정확히 0.5잖아요. 그럼 내가 학종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2.5면 반에서 2.5면 반에서 그래도 한 3, 4등 해야 되는 거예요. 3, 4등. 근데 1, 2등 한 애들 정도의 성적도가 나는 거예요. 0.5 정도가. 정확하게 0.5가 납니다. 보시면. 근데 요건 좀 다르죠. 문과는 좀 다른 게 외고 국제고이기 때문에. 문과는 외고 국제고가 아예 이과를 못 가다 보니까 이런 문과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애들의 버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요 정도는 좀 위험해요. 문과 같은 경우는 70% 컷은 위험하고 50% 컷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경영 같은 경우는 약간 펑크가 났어요. 왜냐면 인원을 좀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많이 뽑는 과는 편차가 되게 심할 수 있어요. 경영이 일단 문과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작년은 경영이 약간 펑크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종으로 준비가 되면 이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수능 체제를 마칠 때 제가 주로 활용하는 자료인데 저희 조교였어요. 이번 시험 말고 지난 시험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이죠. 수시에서는 영어가 2등급이라도 되게 중요하죠. 수능 체제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정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 등급이. 얘는 당연히 스카이 공대를 갈 수 있는 애예요. 의대 준비하던 애니까. 근데 얘가 한양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대를 가면 다닐까봐 삼수하려고 얘는 그냥 문과로 지원해버린 거예요. 걔 때문에 한 명이 또 대학을 못 갔겠죠.
이유가 바로 나와요. 왜 전통적으로 한양대 경영을 갔는지. 탐구를 4.3을 치웠어요. 97%. 어떻게 62%를 맞아? 수능에서 탐구는 N수생 때문에 얘도 재수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구로 최저를 맞추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예요. 내가 내신은 이 정도야. 그러면 4합8, 3합 7을 탐구로 맞춰야지. 그건 너무 생각해요. N수생들 때문에. N수생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걔네들은 탐구의 신입니다. 탐구만큼은. 그래서 최저는 뭐로 맞추느냐? 국영수로 맞춰야 돼요. 근데 국어가 의외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국어는 약간 애매한 과목이라 내가 1등급을 모의고사 맞아도 못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못 봤다가 잘 볼 수도 있고 되게 변수가 많은 과목이에요. 답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수로 맞추는 거예요. 이걸 실수해갖고 아이들이 영어 수업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 포기하고 탐구 공부하다가 안 나오면 그냥 체제를 못 마치고 수시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얘는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내신으로 안 돼갖고 정시로 온 거예요. 저는 이런 선택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 좀 정리를 좀 하면 우리 고1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기부고 먹을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나 생기부 관리, 수행 관리 할 거니까 내신을 안 신경 안 써. 절대 안 되고요. 수행한다고 공부 안 하고 수행한다고 학원 안 오는 게 최악이에요. 애들은 공부보다 수행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이. 중요도가 훨씬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시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생기부를 잘 준비해야겠죠. 보통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간 빼 나머지 시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역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컨설팅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 네가 공부 아닌 나머지 시간을 쌤이 세이브 해줄게. 이게 생기부 컨설팅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공동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걸 중요해요. 선생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줘서 쓰는 건 선생님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생님 이렇게 생기부를 써줘야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활동을 보고 선생님이 생기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좋은 점은 또 있죠. 지역 의사들 때문에 490명이 늘었고요. 3,058명에서 490명이 늘었고요. 그 얘네들 갈 때부터는 600명이 또 늘죠. 그럼 600명은 되게 커요. 작년에 1,500명이 늘면서 입결이 하락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수시만 노려도 안 되고 정시만 노려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수시 위주로 내신을 챙기면서 적절한 생기부 활동을 하면 수시뿐 아니라 정시의 기회도 한 번 더 있다. 우리는 9장을 활용할 수 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미리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글 쓰는 논술은 거의 없어요. 이름이 논술이니까 있는 줄 아는데 그냥 수리 논술이에요. 거의 다. 수학으로. 그거는 고3 때 판단하는 거예요. 한두 개를 수리 논술을 쓸지 말지. 체조가 있는 데를 쓸지 없는 데를 쓸지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부터 논술 준비해야지 글쓰는 학원 다녀야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입니다. 100대 1 수리 논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가 선반 인원이 계속 늘고 있고 정시가 줄고 있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저는 어떻게 충족을 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자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틱이라고 하죠. 특정 과목에 선생님이 이제 그 과목에 대한 평가를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일 많은 게 이제 보고서가 제일 많아요. 보고서, 수행 두 가지예요. 보고서는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수행도 제출한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얼만큼 시간을 조절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전부 달라요. 전부 최상위권이야. 걔네 공부도 많이 하고 다 챙겨야 돼요. 학종으로 가려면. 근데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럼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공부가 더 우선이에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죠. 또 하나.
동아리 활동을 뭘 할 건가? 아무 생각 없이 동아리 활동 신청해서 해요. 자, 우리가 비교과 중에 딱 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내 진로를 뭐 할지. 진로가 애매해. 애매하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선택하는 거고요. 미리 확정된 애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죠. 시험 보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막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3월 달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잘. 그리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막 얘기하면 됐어 막 그러잖아요. 답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주일에 공부를 어떻게 배분해서 하고 있니? 네가 총 하고 있는 시간이 30시간이야. 쌤이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바꿔볼까? 30시간 하던 애가 제가 35시간 하라고 35시간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시간을 하되 조금 균형을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을. 그럼 그때 2시간을 뭐 할지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카들 뭐 학생들 막 하면서 제가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 절대 내가 100을 하라고 100을 하지 않아요. 80을 하게 하는 거예요. 80을 했을 때 90의 성과를 나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럼 내가 다음에 90을 하면 100을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100 해라 120회를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학년의 성적과 이런 걸 감안해서 2학기 때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되게 중요해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전공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우리가 대학생이 돼서도 진로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고1에 선택해야 된다는 게 근데 입시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애들은 1학기 성적을 가지고 1학기에 생급위 현황을 가지고 저희랑 협의해서 내신을 최대한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진로 적합성보다는. 근데 진로 적합성이 중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랑 협의해서 드시는 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을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작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게 하느냐. 학교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교는 한번 보게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 네가 수정을 좀 해줄래? 하면 조금 해줄 수 있게. 전혀 안 되는 학교도 있고요. 또 그 해마다 또 달라요. 눈치 싸움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부모님들은 소통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소통을 이제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공부 위주로 전념을 하고 수행이든 보고서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써줄 수는 없어요. 왜? 써준다고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최소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최소화하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해? 공부. 학생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생급이 중요하다고 공부 안 하고 친구 집에 수행하고 온다. 고1 되면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순간 머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열별, 제가 예체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 안 해요. 제가 저희 아들도 해봤지만 실기의 변수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예체능은 대부분 다 특기자를 제외하고는 정시로 가는 거예요. 수능 점수로. 근데 고1, 고2 올라가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슬슬 나와요. 나 체대 갈래, 나 미대 갈래. 그렇죠? 근데 체대나 미대도요. 수학을 안 하는 순간 나머지 과목을 잘해야 돼요. 조금씩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빠지면 다른 과목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체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예체능 특히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년 후면 AI가 다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과연 그릴까요? 저는 가장 빨리 대체될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체대를 나온 애들을 일단 체육교사를 뽑질 않아요. 뽑질 않아요. 아예. 임용이 안 돼요.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걔네들이 다 복전으로 뭐 딴 거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전 문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체능도 최대한 뒤로 미루자. 그리고요, 대부분의 미대 같은 경우는요, 요즘요, 무술기 전공이 되게 많아요. 아예 실기 없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미술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되면요, 아예 지원이 안 돼요. 지원조차. 차라리 성적을 더 공부해서 나 정말 미술하고 싶어. 그러면 무술기 전형으로 가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무술기 전형이 아닌 다른 걸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체대 입시를 했지만 수학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공대를 갔고, 고2 때 제가 탐구 도마목을 찍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국어가 안 되니까 저희 아들은 쌍지 2개 됐어요. 세계지리, 한국지리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고2 때부터 시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수학을 포기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체대 입시밖에 못했겠죠. 근데 체대 입시 같은 경우는요, 실기가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한 학교밖에 못 넣어요. 어차피 세 개를 다 못 넣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생기부 컨설팅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노션이라든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거예요. 또 카톡, 카카오 플러스 채널 같은 거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에서 수행이 뭐가 있습니다. 또는 보고서를 뭘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자, 혼자서 수행을 10시간 막 했어요. 20시간. 좀 도움을 받고 했어요. 근데 생기부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대학에서 알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써줬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20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잘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생기부에 나오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뭘요? 공부. 자, 학종은요, 아무리 뭘 해줘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최대한 공부를 할게. 나머지 활동을 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좀 도와줘서 세이브를 해줘. 이거예요. 그걸 세이브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마지막에 해보는 게 필요한 게, 학종 중에 좋은 대학들은 면접 전형이 많아요. 면접 때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한 거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기부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1학년 때는 저희가 주로 할 게, 뭐 저랑 또 같은 선생님들 같이 하겠지만, 아이들 생기부 컨설팅을 할 때는 일단 학습 플랜, 공부 방법 이런 걸 좀 더 위주로 할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그거 되게 약간의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똑같아요. 하나하고 똑같아. 그냥 우리 수업 열심히 듣는 애야. 그리고 성적 괜찮아. 그러면 잘 써주겠지. 근데 수업해도 엉망이야. 선생님 나 왜 써줬어요? 고쳐줄까요? 안 고쳐줘요. 즉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 중에 성격이 내성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럼 표현 못해. 저희 아이들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은요, 가이드를 줘야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수업 끝나고 막 뭐 대원하거나 하나고 이런 데 가면요, 수업 시간 끝나면 애들이 한 10명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려고. 걔네가 몰라서 질문할까요? 안 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려고. 너무 경쟁이 심한 학교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무실에 딴 숫자 가야죠. 선생님 이게 몰라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서 목록을 제출할 때 좀 특이한 걸 써내는 거예요. 전공과 연관된 걸로. 그러면 한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얘는 특이한 거 이런 걸 했네? 이런 식으로. 독서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축약본이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축약본이라도 읽고 그걸 제출해야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예 읽지도 않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치동에서는 뭐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컨설팅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해. 그 정도까지. 비용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는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요, 애들이 공부를 오히려 안 해요. 다 해주는 것 같으니까. 공부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툴을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가르쳐줘요. 아이들은 요즘 애들은요, 되게 디지털 세대라 되게 잘해요. 그걸 조금만 알려주면 시간을 확 세이브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생기부, 팁,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혜택이에요. 혜택.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 주는 거. 여기 이제 1, 2학기 합쳐서 500제를 적거든요. 이 500제가 학종에는 메인입니다.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도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고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보통 이제 3월부터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1대1로 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필요한 거 아이의 중학교 생기부 그리고 아이의 생글보면 성적을 저희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어나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정보를 좀 받겠죠. 그 플러스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시험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체조를 맞출 수 있는지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1대1로 해서 진행할 거고 디테일한 내용은 또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컨설팅을 그럼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네. 그러면 성적이 나오면 뭐 중간고사 나오고 기말고사 나오면 이렇게 학원에다가 성적표를 제출하게 되나요? 뭐 그럼요, 무조건 제출해야죠. 아니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그럼요. 제출하는 거예요. 네네. 일단 구두 얘기하고 네. 최종적으로 종합표가 나오면 이제 제출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3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동아리 활동을 뭘 할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할지. 다른 학원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과목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거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뭐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일단은 제가 할 거고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과목 선생님들은 할 수가 없죠. 자기 과목 하기도 바쁜데. 네, 제가 직접. 저희 애들 아니면 제가 안 할 건데 대부분 재원생이라 그냥 저보다 잘할 사람이 없거든요. 또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진행할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그러면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